밤이 조금만 짧았다면. 김유정 지음. 허공에 둥실 높이 떠올라 중심을 잃은 몸이 삐끗할 때, 정신이 그만 아찔하여 눈을 떠보니 이것도 꿈이랄지 어수선산란한 환각이 눈앞에 그대로 남아 아마도 그동안의 잠이 좀 든 듯 싶고, 지루한 걸음으로 고작 2시 5분에서 머뭇거리던 괴종이 그 사이에 15분을 돌아 2시 20분에 가리킨다. 요바닥을 얼러 몸을 적시고 흥건히 내솟은 축축한 땀을 등으로 느끼고는 고옆으로 자리를 좀 비켜 눕고자 끙 하고 두 팔로 상체를 떠들어보다 상체만이 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예리한 칼날이 하복부로 점여드는 듯이 무대게 쳤뻗는 진통으로 말미암아 이를 꽉 깨물고는 도로 그 자리에 가만히 누워버린다. 그래도 이 역경에서 나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수면일 듯 싶어 다시 눈을 지그시 감아보았으나, 그러나 발치에 걸린 시계 소리만 점점 여격히 고막을 두드려올 뿐, 달아난 잠을 잡으려고 무리를 거듭해온 두 눈뿌리는 쿡쿡 쑤셔들어온다. 이번에는 머리맡에 내던졌던 로드 안약을 또 한 번 집어들어 두 눈에 점주해 보다가는 결국 그것마저 실패로 돌아갔음을 깨닫자 이제는 나머지로 하나 있는 그 행동을 아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들어누운 채 마지못해 떨리는 손으로 낮췄던 램프의 심지를 다시 돋아올린다. 밝아진 시계판에서 아직도 먼동이 트기까지 3시간이나 넘게 남았음을 새삼스레 읽어보고는 얼굴을 찌푸리며 두 어깨가 으쓱하고 우그러들 만치 그렇게 그 시간의 위협이 두려워진다. 시계에서 겁집어먹은 시선을 천정으로 힘없이 걷어올리며 생각해보니 이렇게 몸도 못 굽히고 누워있는 게 오늘로 나흘이 되어련만 아무 차도도 없는 듯 싶고, 어쩌면 변비로 말미암아 내치액이 발생한 것을 이것쯤 하고 등한시했던 것이, 그것이 차차 퍼지고 그리고 거기다 결핵성 농양을 이뤄 치질 중에도 가장 악성인 치루, 이렇게 무서운 치루를 갖게 된 자신이 밉지 않은 것은 아니나, 그러나 다시 생각하면 나의 본병인 폐결핵에서 필연적으로 도달한 한 과정일 듯도 싶다. 치루하면 선뜻 의사의 수술을 요하는 종창인 줄은 아나, 우선 나에게는 그럴 물질적 여유도 없거니와 서록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쇠약한 몸이 수술을 받고 한 달이 넘게 시달리고 난다면 그 꼴이 말도 못할 것이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유곡에서 딱 한 생각만 해본다. 날이 밝는다고 거기에 별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로돼 아마도 이것은 딱 한 사람의 가여운 위안인 듯 싶어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하고 그 수단에 한참 궁하다가 요행이도 나에게 흡연술이 있음을 문득 깨닫자 옆에 신문지를 두 손으로 똥치똥치 말아서 그걸로 저쪽에 놓여있는 성냥갑을 끌어내려가지고 권련 한 개를 입에 피워문다. 평소에도 지침으로 인해 밤권련을 삼가왔던 나이기에 한 모금을 조심스레 빨아서 다시 조심스레 내뿜어보고는 그래도 무사한 것이 신통해서 좀 더 많이 빨아보고, 이렇게 나중에는 강렬한 자극을 얻어보고자 한가슴 듬뿍 흡연을 하다가는 그만 아치 하고 재채기로 시작돼 괴로이 쏟아지는 줄기침으로 말미암아 결리는 가슴을 만져주랴 쑤시는 하체를 더듬어주랴 눈코 뜰 새 없이 허둥지둥 얽매인다. 이때까지 은근히 잠이 들어 있었던 듯 싶은 옆방의 환자에게마저 나의 기침이 옮아가 쿨룩거리기 시작하니 한동안 경쟁적으로 아래 윗방에서 부지런히 쿨룩거리다 급기야 얼마나 괴로움인지 어그머니 하고 자지러지게 뿜어놓는 그 신음소리에 나는 뼈끝이 다 저려온다. 나의 괴로움보다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도 약약하여 미안한 생각으로 기침을 깨물고자 노력을 했으나 입막은 손을 떠들고까지 극성스레 나오는 그 기침을 어찌할 길이 없어
손으로 입을 가리고는 죄송스레 쿨룩거리고 있노라니 날로 더해가는 아들의 병으로 하여 끝없이 애통해하는 옆방 그 어머니의 탄식이 더욱 마음이 아파온다. 아들의 병을 고치고자 헙수룩한 이 절로 끌고 와 불전에 기도까지 올렸건만 도리어 없던 증세만 날로 늘어가는 것이 목이 부어 밥도 못 먹고는 하루에 겨우 미음 몇 숟가락씩 떠넣는 것도 그나마 토해놓고 마는 것이나 요즘에 이르러서는 거의 반 보름 동안을 웬 딸꾹질이 그리 심한지 매일같이 계속되므로 겁이 덜컥 났던 차에 게다가 어제 아침에는 천장에서 우연히도 쥐가 떨어져 아차 이젠 글렀구나 싶어 때를 기다리고 앉아있는 그 어머니였다. 한때는 나도 어머니가 없음을 슬퍼도 했으나 이 정경을 목도하고 보니 지금 나에게 어머니가 계셨더라면 슬퍼하는 그 꼴을 어떻게 보았으랴 싶어 일찍이 부모를 여인 것이 차라리 행복이라고 없는 행복을 있는 듯이 느끼고는 후 하고 가벼이 숨을 돌려본다. 머리맡에 지게문을 열어젖히니 가을바람은 선들선들 이미 익었고 구슬피 굴러드는 밤벌레의 노래에 이윽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나는 불현듯 몸이 아팠는가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슬펐는가 까닭 모르게 축축이 젖어오는 두 눈뿌리를 깨닫자 열을 벌컥 내가지고는 네가 울 테냐 네가 울 테냐 이렇게 무뚝뚝한 태도로 비열한 자신을 달래보다 그래도 그 보람이 있었는지 흥 하고 콧등에 냉소를 띄우고는 주먹으로 방바닥을 후려치고 그리고 가슴 위에 얹었던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초조히 훑어본다. 너 말고도 얼마든지 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하고 많을 터인데 네가 울다니 그건 안 되리라고 쓸쓸히 비웃어 던지고는 동무에게서 온 편지를 두 손에 펼쳐들고 이것이 네 번째이련만 또다시 경건한 심정으로 읽어본다. 김영께 심히 놀랍습니다. 이처럼 사람의 일이 막막할 수가 없습니다. 울어서 조금이라도 이 답답한 가슴이 풀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울 것 같습니다. 이것은 나의 이 사실을 인편으로 듣고 너무도 놀란 마음에 황황히 뛰어오려 했으나 때마침 자기의 아우가 과한 객혈로 말미암아 정신없이 누웠고 그도 그렇건만 돈 없어 약 못 쓰니 형된 마음에 좋을 리 없을 테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 앞에 우울히 지키고만 앉아있는 그 동무의 편지였다. 한편에는 아우가 누웠고 또 한편에는 동무가 누웠고 그리고 이렇게 시급히 돈이 필요하건만 그에게는 왜 그리 없는 것이 많았던지 간교한 교재술이 없었고 비굴한 아첨이 없었고 게다가 때에 찌든 자존심마저 없고 보니 세상은 이런 어리석은 청년에게 처세의 길을 열어줄 수 없어 그대로 내굴렸으니 드디어 말없는 변질이 되어 우두커니 앉아있는 그를 눈앞에 보는 듯하다. 아, 나에게 돈이 왜 없었던가 싶어 부질없는 한숨이 터져나올 때 동무의 편지를 다시 집어들고 읽어보니 그 한자 한자에 맺힌 어리석은 그의 순정은 나의 가슴을 커다랗게 때려놓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엄숙히 암시해주는 듯하여 우정을 넘는 그 무엇을 느끼고는 감격 끝에 눈물이 머금어진다. 며칠 있으면 그는 나를 찾아오려니 그때까지 이 편지를 고이 접어두었다가 이것이 형에게 보내는 나의 답장입니다 하고 그 주머니에 도로 넣어주리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봉투에 편지를 넣어 요 밑에다가 깔아둔다. 지금의 나에게는 한 권의 성서보다 몇 줄의 이 글발이 지극히 은혜롭고 거칠어 가는 나의 감정을 매만져주는 것이니 그것을 몇 번 거듭 읽는 동안에 더운 몸이 점차로 식어옴을 알자 또 한 번 램프에 불을 낮춰놓고 어렴풋이 눈을 감아본다. 그러다 허공에 둥실 높이 떠올라 중심을 잃은 몸이 삐끗했을 때 정신이 그만 아찔하여 눈을 떠보니 시간은 3시가 되려면 아직도 5분이 남았고 넓은 뜰에서 허황이 부는 바람에
법당의 풍경이 은은히 울려오는 것이니 아, 가을밤은 왜 이리 안 밝는가 하고 안타깝게도 더딘 시간이 나에게는 너무나 원망스럽다.